KF-21 엔진의 이상한 디자인이 공개돼 미국을 놀라게 했다. 모듈러 엔진 KF-21 엔진 활주 시험 국산 엔진 덩치 커져. 지금 미국이 너무도 다급한 이유. 폴란드에 대한 F-50 수출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리핀과 폴란드가 F-50은 물론 KF-21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등의 복수의 외신이 필리핀 공군, 파프, 이 각종 인증 시험을 마치고 있는 KA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을 옮기면 필리핀 공군, 파프, 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리핀 공군은 2027에서 2029년 사이에 KF-21 보람의 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파프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다목적 전투기, MF를 찾고 있으며 현재 최소 12대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예산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미국제 F-16V와 스웨덴제, 그리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기종의 양산 가격이 폭등해 제한된 예산으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경우 F-16V와 그리펜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출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 신규 생산되는 기체인 만큼 필리핀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글이 작성되는 현재까지 총 7회의 비행을 실시했으며 KA 관계자에 따르면 월간 20회 이상은 비행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행시험 실시하면서 발견된 크고 작은 문제를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흰남노와 같은 폭풍의 접근 등으로 인해 비행시간에 제한이 걸려서 이를 보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북 단행본을 통해 KF-21과 FA-50 개발 및 발전 과정,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KI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랜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최종 완성형 모델인 C-109 모델을 2018년에 공개하였습니다. KA 관계자와 장시간 KF-21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전자북 단행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업체주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KF-21의 설계 모델, 그러니까 C-109 모델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로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장 고심한 부분은 바로 스텔스 능력의 확보였다고 합니다. KF-21의 외형은 비전문가가 보아도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날개나 공기압 입구 모두 동일한 40도의 경사각을 가지며 기체 어디에도 불연속적인 면이 없는 직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F-22에 도입된 스텔스 구조 설계, 날개 경사각 42도와 아주 유사한 설계가 도입된 형태입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입니다. KF-21 전투기와 여러모로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KF-21은 F-35보다는 F-22 설계를 많이 참조해 개발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했다고 하며 익형도 스텔스 성능을 위해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여기서 익형, 이란 날개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말하며
그 형상에 따라 양력과 항력이 결정되는데, 스텔스 항공기들은 낮은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을 확보하고자 날개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익형이 얇아지면 공기의 흐름이 분산되는 박리, 세퍼레이션 현상이 쉽사리 나타나는 데다 비행의 핵심인 양력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많아집니다. 또한 얇아진 날개로 인하여 연료 탱크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날개 전면의 슬랫, 솔트, 이나 후방의 플랩, 플래프, 조정을 위한 제어 구조물 설치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KF-21 설계 초기 단계에서 랜딩 기어 수납 방식 변경으로 인해 동체 연료 탱크 크기가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본 문제점에 대응해 요구된 연료 탑재량을 유지하고자 날개 면적을 늘리고 날개 폭을 살짝 두껍게 하는 설계를 적용하자 반대급부로 RCS, 레이더 반사 면적가 커져서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KF-21 보라매의 발전 및 설계 변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여러 구성체 중에서 가장 많은 레이더 반사파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F-15 이 전폭기 이후의 최신 전투기 모델들은 이른바 NCTR, 난코 아퍼러티브 타겟 레커그니션, 비협조 표적 인식, 모드를 갖추는데 이것은 적 전투기의 엔진 터빈 블레이드를 막고 반사되는 독특한 레이더 반사파를 분석해 그 표적의 종류를 구분하는 모드를 말합니다.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는 분명하고 확실한 레이더 반사파를 만들어내므로 KF-21을 비롯한 거의 모든 스텔스 전투기들은 S형으로 휘어진 공기흡입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S형으로 휘어진 공기흡입구는 레이더 전파의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지만 반대급부로 비행 각도에 따라 공기 유입을 방해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기체 구조물과 공기흡입구 설계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형과 KIA는 암속 풍동을 사용해 KF-21용으로 채택된 F414G-400 엔진에 적합한 S형 공기흡입구 경로를 만들고자 1만 시간에 가까운 저속 풍동 실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F-21 보라매의 S형 공기흡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개념도입니다. F414G-400 엔진의 추력은 F터버너 사용 시에 최대 22,000파운드, 통상 추력은 14,700파운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지상 실험시설에서 발휘되는 추력으로서 비행고도와 공기 흡입량에 따라 추력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공기 흡입구 형상과 흡입구 내부 구조 형상을 설계함과 동시에 속도와 중력 가속도, 바듬각에 따른 여러 변화량을 제대로 반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함께 날개와 동체의 전체적인 공력 특성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단계별로 수많은 크고 작은 수정을 거치면서 모델을 하나하나 발전시켜야만 했습니다. KIA는 암속 풍동을 사용해 F414G-400 엔진에 적합한 S형 공기흡입구 경로를 만들고자 1만 시간에 가까운 저속 풍동 실험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KF-21 보람의 좌측 공기흡입구 하방부의 원형 장치가 바로 드래큰 장비입니다. 즉, 적외선 레이저를 방출해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방해하는 장비로 현재 국가형과 하나 시스템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형과 KIA는 13분의 1가량의 정밀 축소 모델을 각각 초음속과 아음속, 마 0.3에서 0.8 풍동시설에 집어넣고 장시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C109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분의 1 축소 모형은 요구된 성능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KF-X가 가장 많이 사용함과 동시에 공중전이 진행되는 주요 속도 대역은 마하수 0.8에서 1.2 사이의 천음속 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천음속 풍동시설이 없어서 T-50 고등 훈련기의 경우에는 주로 미국의 풍동시설을 사용해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ST-1500 풍동은 스웨덴 항공우주국 FOI에서 국방과 우주 분야 프로그램에 사용하던 시설을 110억 원에 들여와 4년간 개량한 모델입니다. 이에 국가연은 KF-X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2018년 6월 5일 천음속 풍동시설인 KST-1500 준공식 및 가동식을 열었습니다. KST-1500 풍동시설은 스웨덴 항공우주국 FOI에서 국방과 우주 분야 프로그램에 사용하던 시설을 110억 원에 들여와 4년간 개량한 모델로서 마하 0.4에서 마하 1.7까지 천음속 풍동 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시설은 가로 30m, 세로 16m, 높이 7m 크기의 원통 구조물 형태이며 이 구조물 안에 축소 모형을 집어넣고 형상 설계, 자세 안정성 설계, 구동장치 가동 등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천음속 풍동이 설치됨에 따라 한국은 아음속부터 초음속 대역에 이르는 풍동을 갖추게 되어 대부분의 항공기 및 유도무기 독자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군 C-130 수송기 화물칸에 격스 탑재용 S 레이더 시제품이 탑재되는 장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X, KF-21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도 양산 1호기를 기준으로 65%에 해당하는 97개 항목을 국산화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서 국산화율 65%란 규정은 국내 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이 아닌 KT-1 중등훈련기의 국산화율이 64%, T-50 고등훈련기가 61%였다는 점을 생각해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는 로키드 마틴이 요청한 4개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1. SA 레이더 2. 아르스트 3. 요트GP 4. 전자전 제머 통합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곧바로 국내에서는 큰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관해 당시 협상할 때 로키드 마틴사가 체계 통합 기술, 4가지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했는데 미국의 정책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017년 7월에 공개된 SW 입증 시제는 겐, 지라갈륨, TLR 모듈 992개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진정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 국무부가 허가할 것으로 판단했을까요? 필자가 만난 모든 항공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미국이 핵심 전략 기술을 허가한 사례가 없으므로 KF-X 역시 기술 도입을 못 받을 것이라고 확언하였습니다. 즉, 미국의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KF-X 사업을 시작하고자 이를 애써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의 기술 이전 거부 발표와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이 이미 4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이를 국산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뷰한 관계자는 하나같이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현존하는 서방의 최신 모델과 동등한 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왜 국내 기술진들이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기술적,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자북 단행본들 통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KF-21 보람의 개발을 위한 기술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 한국형 스텔스기 개발 사업인 개발 사업 KF-21 보라매와 함께 작전할까지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전자북으로 발간되었으며 교보문고 전자북과 예스24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